안녕하세요. 고양이 유튜버, 그냥 유튜버 준입니다. 저는 이 행복이라고 하는 아이를 2달째 키우고 있는 초보 집사입니다. 고양이가 용변을 보는 데 있어서 모래와 변기는 필수품이죠. 제가 비록 초보이기는 하지만 그동안 겪었던 시행착오와 얻게 된 팁들을 공유하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변기를 고를 때는 최소한 고양이의 1.5배 크기 정도로 골라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고양이들이 아기 때는 작아도 금방금방 자라서 6, 7개월쯤이면 성묘의 크기에 가깝게 자라기 때문에 처음에 그냥 큰 걸 준비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렇지 않으면 고양이도 불편하고 이렇게 모래와 똥덩어리를 날리면서 난장판이 되어버립니다. 모래와 용변이 날리지 않게 이렇게 삼면이 막혀 있으면서도 고양이가 드나들기 편하게 입구 쪽은 뚫려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뚜껑이 막혀 있으면 환기가 잘 안돼서 습기가 높아지고 세균이 번식하기 쉬워진다고 해요. 그래서 뚜껑이 없는 이런 형태가 좋은 것 같습니다. 뚜껑 없이도 프라이버시는 충분히 보호가 되는 것 같네요. 저는 두부 모래를 쓰다가 최근에 벤토나이트 모래로 바꿔보았는데요. 이 벤토나이트의 장점으로는 냄새 제거에 탁월하고 입자가 가늘어서 고양이들이 선호하는 모래라고 해요. 반대로 먼지가 좀 날리기도 하고 모래가 바닥에 떨어지는 사막화 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한 물에 녹지 않아서 변기에 버릴 수 없어서 따로 처리해줘야 되는 불편함도 단점이라고 꼽을 수 있겠네요. 저는 집에 쓰레기통을 따로 두지 않고 비닐봉지에 모아서 버리는 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고양이가 쓰레기 봉지를 뜯어서 똥이랑 쓰레기가 다 바닥에 쏟아지는 일이 빈번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 끝에 지퍼백에다가 똥을 모아서 밖에다가 두는 식으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지퍼백을 사용하면서 좀 더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고 가득 채워서 버릴 수 있기 때문에 비닐도 아낄 수 있었지만 따로 구매하는 데 있어서 번거로움이나 비용적인 문제도 있고 비닐 쓰레기가 추가로 발생된다는 점에 있어서 좀 환경에 대한 걱정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생활하다가 나온 지퍼백들을 바로바로 버리지 않고 모아두었다가 용변을 처리하는 데 쓰곤 하였는데요. 이 고양이 모래가 담겨오는 봉투 또한 지퍼백 형태로 되어 있어서 모아두었다가 사용하니까 좋았습니다. 일반 쓰레기통에 바로 버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뚜껑을 열고 닫을 때마다 이 냄새가 올라오기도 하고 고양이 용품 보면은 캡으로 이중 뚜껑 처리가 되어 있는 제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버릴 때만 입구가 살짝 열리게 되어서 냄새를 효과적으로 막아주는 제품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퍼백을 사용해서 용변을 처리할 때 한 번만 열고 닫으면 되어서 불편함 없이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용변을 얼마나 자주 치워줘야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자주 치워줄수록 좋습니다. 이 모래의 위생을 위해서요. 그리고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꼭 치워주셔야 해요. 자주 치워주는 게 좋다고 해서 고양이가 예를 들면 소변 보자마자 바로 치워주는 것보다는 이 모래를 뜨다가 으스러지면 더 치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5분 정도 기다렸다가 치워주시는 게 더 훨씬 수월합니다. 이렇게 치우다 보면 모래 양이 줄어들겠죠. 2, 3일에 한 번씩은 모래를 보충해서 바닥에서부터 7, 8cm 정도의 높이를 유지해 주시고 그때 변기에 눈금을 표시해 두시면 편하시겠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모래를 전체 버리고 새 모래를 채워서 이렇게 위생에도 신경 써 주셔야 합니다. 참고로 이 덩어리들은 감자와 맛동산이라고 불리는데 치우는 일을 감자 캐는 일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고양이가 이제 점차 커가면서 용변의 양도 많아지다 보니까 이 양이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이 지퍼백을 구할 곳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제가 자주 가는 단골 카페에서 커피 원두 봉지에 담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봉지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삽이 드나들기 편하게끔 충분히 크고 위에 지퍼가 달려있고 불투명한 것이 더 좋습니다. 이렇게 똥과 쓰레기가 담겨 있어도 고양이가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봉투는 기본적으로 원두의 향을 잡아줄 수 있게끔 고안된 것이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하면 고양이 똥을 담았을 때 그 향이, 그 냄새가 열고 닫을 때를 제외하고는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주로 베란다에서 마스크를 쓰고 작업을 하니까 이 냄새 때문에 힘들었던 적은 없었는데요. 실내에서 이 작업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열고 닫을 때 동안 나오는 냄새도 좀 거슬릴 수가 있어요. 진짜 고양이를 용병까지 사랑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요. 그럴 때는 또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말린 커피가루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카페 가서 이 원두 봉지를 얻어올 때 거기서 쓰다 남은 커피와 이 커피 찌꺼기를 또 같이 얻어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넓은 판에다가 넓게 펼쳐서 충분히 말린 다음에 용변을 처리할 때 이렇게 삽이나 이런 것으로 떠서 살살살 위에 뿌려주면은 다음에 열었을 때 이 커피 향에 희석이 돼서 용변 냄새가 심하게 나지 않아요. 여기 이번에는 그라인딩 하지 않은 원두도 같이 주셨는데 이렇게 삽으로 걸러내어서 방향제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변을 담고 나서 커피 붓기가 번거로우실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커피가루를 미리 담아 놓으셔도 돼요. 젖은 커피 찌꺼기를 그대로 사용하시면은 곰팡이가 생겨서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 충분히 말려서 사용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렇게 용변을 담고 나서 지퍼백을 닫고 적당히 흔들어서 섞어주시면은 나중에 열었을 때 루악 커피 같은 은은한 향이 납니다. 어디 한번 볼까요? 잘 섞였죠? 그럼 지퍼 부분을 잘 닫히게끔 손으로 톡톡 쳐서 먼지를 털어주시고 닫을 때는 공기를 충분히 빼주셔야 부식을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습니다. 다시 열었을 때 공기가 빠져나오면서 냄새가 퍼지는 것도 막을 수 있고요. 참, 고양이는 인간보다 카페인에 민감해서 커피를 마시거나 이렇게 가루를 먹게 되면은 카페인에 중독될 수가 있으니 다룰 때 꼭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서는 제가 행복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려고 일부러 보여줬는데 다행히 큰 관심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안돼. 밀폐된 용기나 고양이 손이 안 닿는 곳에 보관하셔야 되며 말릴 때도 밖에서 햇빛에 바짝 말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봉투가 가득 차면 종량제에 담아 버려주시면 되는데 지역구에 따라서는 불연성이라고 해서 종량제가 아닌 마대자루 같은 곳에 따로 버리는 곳도 있다고 해요. 버리시기 전에 미리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부족한 점은 많았지만 그래도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제 채널에는 고양이 영상뿐만 아니라 다른 다양한 컨텐츠가 있고 또 앞으로 만들어 갈 테니까요. 구독과 알림 설정 해두시면 바로바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